자, 여러분들 중국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한 개 떴습니다. 중국의 이것저것 때리기, 뭐 회사도 때리고 인터넷도 때리고 뭐 이것저것 때리기 하고 있죠. 인플루언서 때리고 배우들 때리고 가수들 때리고 회사 때리고 뭐 때리고 뭐 때리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또 이런 게 한 개 나왔습니다. 이영걸도 펀빙빙처럼 사라지나. 이영걸이 약간 좀 지금 이 중국에서 이런데 지금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영걸이 외국 국적자예요. 중국에서 뭔 결정을 내리냐면, 중국이 드라마 속 배우, 스태프 중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소개 자막에 국적을 명기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어우야. 22일 중국 광전 총국이 광디엔 종주, 막 방송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뭐 방송심리위원회인가 방송통신 뭐 위원회인가 거기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광디엔 종주라고 있어요. 광전 총국이 공개한 드라마 제작 규범에는 드라마 시작 또는 마지막에 나오는 소개 자막에 외국 국적 출연자 스태프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 홍콩, 마카오에 적을 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국 방송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출연자의 국적을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 국적이나 대만 출신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또한 중국 대중문화계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정풍 운동. 그러니까 연예계, 문화계라고 여기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중문화계에 약간 좀 이렇게 올바른 분위기를 심자 하는 거에서 일어난 식인데, 약간 무슨 옛날에 문화 대혁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서 중국 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잇따라 퇴출하며 연예계 기강을 잡아왔다. 시작은 판빙빙이었다. 그는 지난 2018년 탈세 혐의로 1,400억 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얼마 전에 그 왕홍, 중국의 1위 인플루언서, 벌금 2,500억 때렸죠. 판빙빙보다 더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뤄줬던 정슈앙, 그도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근데 이거는 뭐 이걸 이제서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고 체계가 잡히고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솔직히 세금 이런 것도 되게 모호했어요. 편법들이 엄청 많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미 많은 중국의 유명 인사들, 뭐 배우들, 뭐 기업인들, 그리고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직속 가족들이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옛날 배우들은 거의 다 외국 국적 가지고 있어요. 탈세하기 좋잖아. 자금 빼내기도 좋고. 어떤 진짜 뭐 고위 간부들은 이런 간부도 있었어. 자기의 와이프 말고 자기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자기의 첩을 해외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첩 명의로 이렇게 막 자금을 빼낸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게 되게 허술했어요. 허술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나 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중국의 작품 활동을 하든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뭐 배우 누구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국적을 적어놔야 된다, 이런 룰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또 얼마 전에 또 뭐 때린 수많은 것들 중에 또 이것도 때렸었죠. 비트코인. 중국에서 비트코인 때리면서 중국 사람들 비트코인 금지시키고 막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떡락을 했었고, 그때 중국에서 막 비트코인을 한창 때리다가 중국은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중국은 이건 진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중국만의 코인이든 아니면 전자화폐든 자기들 것들을 만들어낼 거다. 무조건. 아니, 이렇게 돈 되는 이런 물건을 중국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비트코인 때리더니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에서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중국 언론사 최초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했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다 해먹겠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어차피 외국 거잖아요. 자기들이랑 뭐 별로 상관도 없고 자기들 돈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꼴 낼 수 있으니까 중국만의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이거지. 신화통신이 중국 언론사 최초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언론사라는 점에서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의 행보와 상반된다. 내로남불이죠, 그죠? 로이터 통신은 이달 22일 중국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9시 기자가 찍은 디지털 사진의 NFT를 발행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올 한 해 동안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 11장을 각 1만 장씩 NFT로 만들고 특별판 한 개를 추가해 총 11만 한 개의 NFT를 발행한다. 11장의 사진 중에는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장면. 중국 공산당 이게 약간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를 그림으로 내려고 하나 보네. 11만 한 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중국 시장에서 막 유통되고 하면 이것도 대륙남용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이게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그랬지 불법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요즘 다 코인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그걸 막았다니까. 한국은 지금 회사에서도 코인을 만들고 있고 회사에서도 지금 코인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난 코인에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정부가 코인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조심해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코인을 금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막 그렇게 불법 행위다 금지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의 NFT 발행은 그간 가상자산을 규제했던 중국의 행보와 반대된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메타버스에서 화폐로 통용되지만 중국은 지난 9월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이 유통되거나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를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잖아.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화통신이 NFT 발행을 알린 이후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22일 기준 중국의 증강현실 기업 고어텍은 약 6%, 온라인 게임 회사 퍼펙트 월드는 거의 4% 상승했다. 봐봐. 이번 NFT 사진 컬렉션은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의 블록체인인 지신체인을 이용해 발행된다. 중국에서 하는 거네. NFT는 해킹 불가능한 디지털 등기소인 블록체인의 고유 번호가 기록돼 복제하거나 2차 판매를 할 수 있다. 2차 판매를 할 때마다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거 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인텔 알죠? 인텔 누구나 다 알겠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인텔 회사. 인텔 회사가 신장 제품 불매 해명에 나서 여러분들 인텔이 신장 제품 불매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냐?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이 신장 자치구 제품을 불매하기로 하자 중국 내에서 보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인텔은 바로 사과 성명을 발표해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근데 역시 이 미국 회사들은 이게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라 그래. 비즈니스 is business.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랑 그냥 개인의 활동은 이거 완전 그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굽신거리고 굽히고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제 해명을 어떻게 했냐? 공식 트위터 위챗에다가 인텔은 23일 공식 위챗에다가 중국 성명을 내고 존경하는 중국 고객과 파트너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인텔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급자들에게 보낸 2021년 연례 서한에서 투자자들과 고객들이 인텔의 중국 신장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지 의문의했다며 여러 정부가 신장 지역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인텔은 우리 공급망 관계사들이 확실히 신장과 관련된 어떤 노동력과 상품도 사용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들고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야. 니들 인텔 회사 중국에서 돈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인텔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 난 아마 반 중국인일 수도 있다. 내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일론 머스크. 얘는 진짜 신기한 아이예요. 신기한 사람이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이날 인텔이 중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제품 불매라는 배은망덕한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구시보는 인텔이 신장 제품 불매에 나선 것은 미국 내 극한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자사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당국은 중국을 탄압하기 위해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자신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인텔이 중국 지역 광고 모델인 그룹 TF 보이즈의 소속 왕준카이의 소속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왕준카이와 본사는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인텔과의 협력을 중단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지. 중국의 인텔 모델이라는 사람이 TF 보이즈라 하면 중국의 거의 뭐 최고급, 최고 정상급의 아이돌입니다. 그 아이돌들 중에 한 명 회원이 거기 광고를 하고 있나 본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인텔이 신장 위구르 제품 뭐 불매 운동을 한다 하니까 바로 이거 끊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텔 측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신장 거기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 법에 따랐을 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뭐 이렇게 뭐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참 웃긴 게 미국에서는 미국대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 달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이야. 양쪽에서 그냥 우쭈우쭈 해주고 있어 그냥. 계속 뭐 달래고 있지. 중국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 재밌는 뉴스로 한 개 올라왔는데 河北两网红大街上扮狗夺食登上热搜，当地网信办宣扬低俗文化账号停更3个月。 중국의 인플루언서 한 두 명이서 중국의 왕홍 둘이서 중국도 약간 좀 이런 엽기 방송을 하는 왕홍들이 있나 봐. 엽기 방송을 하는 게 뭐 어떤 엽기 방송을 했냐면 왕홍 둘이서 길거리에서 개인 척을 하면서 음식을 뺏어 먹는 그런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현지의 그 또 관리국에서는 이거는 너무 저급적인 문화다 해가지고 이 방송국을 3개월 정지를 매겼다고 하네요. 3개월 정지. 중국도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뭐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재밌는 일이 많네요.